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제 넘어갔어. 뚝뚝 그린데 이런 그림이 나왔네요. 참 비참한 인간이네. 오바마에게 영감을 준 목사로 그의 결혼식을 집례하려고 딸들에게 세례를 해준 제레마이어 라이트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희망을 품지 않았다. 여러 설교에서 라이트는 연방정부가 흑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더 큰 교도소를 짓고 삼진 아웃 법률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노래하기를 기대한다고 비난을 했다. 9.11 이후의 첫 번째 일요일인 2001년 9월 16일 교회에서 더욱 천둥같은 호통을 쏟아냈다. 우리는 히로시마 폭격을 하고 나가사키를 폭격하고 뉴욕과 맨하탄에서 죽은 수천 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를 핵무기로 공격하도 너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와 그의 가족은 이 선량한 목사와의 관계를 모조리 끊었다. 제레마이와 라이트와 달리 오바마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어쩌면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두렵게 해도 절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단테가 말한 것처럼 지옥문 앞에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문구가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부리라. 사회주의자들은 한때 미래가 노동자들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했다. 1931년 공산주의자의 시인 루이 아라공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스탈린의 세련에 몸을 던지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다. 나는 영들을 떠난 세계의 파괴를 목격한다. 흥분한 눈으로 부르짖어 조지가 제거되는 광경을 목격한다. 아라공은 오파했지만 그에는 희망이 있었다. 오늘날 그런 희망은 오로지 종교 광신자들만의 것이며 외국인 혐오와 불평등, 정치적인 불확실성, 기후변화, 환경파괴, 전지구적인 팬데믹 미치광이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평범한 희망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오늘날 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 찬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인류를 단결시키지 못한다. 일어나라 대지에 저주받은 이들이여, 일어나라 가난의 포로들이여, 과거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자. 예속된 우리여 일어나라. 낡은 세계는 3일 하느니 이제 최후의 결전이다. 우리가 다시 모이면 내일은 인터내셔널이 인류가 되리니 오늘날 국제적인 것은 인류가 아니라 세계화된 시장이다. 그리하여 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끼리 싸움을 붙이는 한편 노동자를 약화시키고 정부 간섭을 비난하면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 각국이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경쟁이다. 마틴 울프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칼럼에서 쓴 것처럼 자유주의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한때 경제학자들은 방글로서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아무리 시대가 병들어서도 계속 끈질기게 싸움을 이어간 사람들 덕분이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이 정치나 세계를 끄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 말해서 정신 환자들이고, 희망은 역시 이 낮은 사람들이다. 옮기고 나서 지은이가 최고의 화두로 삼은 그람시의 경고는 유강은의 옮김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느낄 정도로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다. 1930년 투리의 감옥에서 그람시가 이 글을 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1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바로 전후의 월세틀리트 대공황이 발발해서 유럽까지 휩쓸면서 실업의 물결이 고조됨에 따라서 패전국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 세력이 집권하면서 점점 세를 벌리고 있었다. 정강기의 위기는 그람시의 표현처럼 권위의 위기로 나타났다. 지배계급이 합의를 바탕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지배할 때 대다수의 대중이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된다. 그람시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이제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헤어날 길이 없는 위기로 빠져들었지만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노동계급 세력은 아직 허약할 뿐이다.
그 위기를 비집고 들어선 파시즘과 극자 모험주의는 그람시가 생각하는 새로운 것, 즉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사회주의가 아직 생각나지 않은 공백기에 나타나는 병적인 징후였다. 오늘날 죽어가는 낡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광의 30년을 거치는 모습을 갖추고 냉전 종식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게 된 현대의 자본주의다.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자본주의는 강조하는 부분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의 복지와 일자리를 보장하고 꾸준한 성장을 약속한 자본주의였다. 이 낡은 세계는 성장과 안정, 교육 확대의 세계이자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보다 더 잘 살고 더 자유로우며 도덕 관습의 제약을 덜 받을 것이라고 자랑하는 세계였다. 하지만 냉전에서 승리하면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세계는 2008년 경제위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허약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었고 19세기 후반 첫 번째 세계화 시기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는 나날이 기승을 부린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민주의가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하던 정치는 어느 순간부터 막말과 혐오로 무장한 극우 포퓰리즘이 판치는 장이 되었다. 사민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들까지 기성정당들은 극우파와 권위주의 정치인들의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자리를 내주는 중이다. 중동을 비롯한 이슬람권에서는 아랍의 봄이 기대와 달리 민주주의의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건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정부가 붕괴하고 탈레반이 당당히 건재해서 복귀했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지구 차원의 팬데믹은 과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는지 물음표를 던진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생태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데 앙상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은 실제로 그 파국을 막을 수 있을지 좀처럼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람시가 꿈꾼 새로운 것, 즉 사회주의는 이미 스스로 파탄난 지 오래지만은 지금의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의 희망을 그려야 할까?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선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다. 지어내는 이런 병적 징후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오늘날의 위기를 진단한다. 영국과 유럽 등 서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지만은 이따금 시야를 넓혀 세계 곳곳에 눈길을 준다. 유럽 문화사 사회주의 100년 불안한 승리 등 전작들에서 보여준 속도감 있는 문체와 시간과 공간을 어질러 거침없이 종횡무진하는 스슬, 방대한 정보를 자유자재로 주무르는 와중에도 빼먹지 않는 유머와 위트 등 도널드 서슨의 전매 특허는 동시들을 서술하는 이 책에서도 여전히 유감없이 발휘된다. 숱하게 등장하는 생소한 정당과 인물들이 쉬운 독서를 방해할지 모르지만 독자 여러분이 약간의 인내심과 기억력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유강은 2021년 10월 이렇게 썼는데요. 참 대단한 글인데 대단한 글인 것은